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로 불어 기사 좋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 분이나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다들 평상시에 해보지 않았던 이런 독해를 글로 쓰는 것, 내가 해석한 것을 번역해서 쓰는 것을 해보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아마 해보시면서 조금 느끼시는 바가 있으셨을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이해를 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모르는 문장 구조가 있었고, 네, 그런 점들을 본인 스스로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한번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기사를 읽었는데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까지 해봤는데 누가 나한테 이 기사 내용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뭐라고 해줄 수가 있는지, 이거를 딱 파악을 하셨으면은 기사를 다 이해를 하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뭔가 온실가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격리랑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다 싶으면은 뭔가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셨으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제목부터 볼게요. 이제 이거는 피가로 기사였고 4월 23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Coronavirus, l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ont chuté de 30% avec le confinement. 이제 요새 이렇게 환경과 코로나 바이러스 간에 관련된 기사가 자주 나와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다니지 않으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이제 그러한 측면들을 많이 부각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런 기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격리 조치로 인해서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감소했다는 거죠. 얼마큼? 드 트런트 복성하니까 30%만큼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다들 이해하셨으니까 살짝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게샤 페드셀 했을 때 뭐 온실기체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온실가스라고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온실효과라고 하죠. 에페드셀. 온실효과고 온실가스가 이제 게샤 에페드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관통하는 단어는 뭐냐면 슈때예요, 슈때. 슈때는 사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확 감소한 거예요. 급격하게 감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디미뉴에랑은 다른 동사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이분은 급락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은 뭐 이제 급락 같은 경우는 약간 주식시장 주가가 급락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하지만 어쨌든 확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그런 동사가 또 있어요. 많이 쓰이는 동사 중에 하나가 쉴 때나 아니면 데크한골레 이런 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구멍 때는 증가를 하는 건데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그럴 때 쓰는 동사, 그럴 때 쓰는 표현들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오제영 플래쉬는 표현도 있고요. 아니면은 플렁베 아니면은 가운베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의미를 파악해 두시면은 좀 뉘앙스를 잡는데 좋은 그런 표지판이 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르공피느멍도 사실은 이제 번역적인 관점에서 살짝 짚어보면은 왜냐면 이거를 번역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신다고 하셔서 물론 이제 격리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지금 실제로 우리가 격리라는 말을 한국 기사에서 볼 때는 보통 언제 쓰나요? 자가격리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쓰고 격리가 됐다라는 건 정말로 집 밖으로 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프랑스의 사태가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우린 지금 그 뭐죠? 종이에 사인해가지고 나가면은 아니면 앱에 써가지고 나가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뭐 이동 제한 조치라든지 통행 금지 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고요. 네, 그건 이제 번역적인 관점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요 제목을 넘어서서 이제 샤뽀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목 밑에 항상 그 기사, 프랑스 기사는 붉은 글씨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샤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 기사의 요지가 담겨져 있죠. 이 기사의 요지니까 샤뽀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Le Haut Conseil pour le Climat met toutefois en garde sur un risque de rebond si des mesures en faveur du secteur automobile étaient prises pour relancer l'économie. 뭔가 잘 알 것 같은 문장인데도 와닿지는 않았던 문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불어는 앞의 문장과 계속 연관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지금 통행금치 조치 때문에 교통제한 조치 때문에 온실가스가 30%가 아주 감소를 했죠. 그런데 또 투하하면서 뭔가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오공세이브 걸로 클리마 용어는 잠깐 나중에 보도록 하고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은 sur un risque de rebond. 흑봉이 뭘까요? 흑봉도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용수철처럼 이렇게 띠용 하면서 이렇게 반동으로 펑 튕겨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온실가스가. 그러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건데, si des mesures en faveur du secteur automobile étaient prises pour relancer l'économie. 여기 지금 시제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étaient prise라고 했어요. 반과거로 쓰인 거죠, imparfait. 그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해석 전략은 무엇인가요? C가 있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사체에서 많이 쓰이는 건 사실 가정보다도 오포지시용이나 꽁세시용, 양보 이런 게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에테프리즈라고 앙빡에 쓰였으니까 가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자동차 업계에 좋게 취해졌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온실가스가 증가할 수 있다, 확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경고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서 조금 걸렸던 건 다른 문제였어요. 가정의 C에 어떤 그 콤비네이션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법책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은 이제 굉장히 좋은 문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따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보면은 가정, 히포테시스를 나타낼 때 콤비네이션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C 플러스 프레젠 하고 프랑스말에는 future를 쓰는 거죠. 이런 식의 콤비네이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가장 이제 정말로 처음에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배우는 거는 C 플러스 imparfait 한 다음에 conditionel présent. 이건 정말로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이렇게 좀 더 히포테시스 측면을 강조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 이게 그 구성이죠. 다른 것도 있고요. 일단 그 두 개가 가장 큰 건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mettre en garde에서 그냥 프레이성이 쓰였죠. 조건법이 쓰이지 않았어요. 컨디셔널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상했었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친구와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납득을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졌을 경우에 올라가는 거는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졌을 경우에 결과는 뭐죠? 결과는 온실가스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증가한다는 리스크 드 의봉 자체가 콩디시오넬에 맞게 쓰여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si des mesures en faveur du secteur automobile étaient prises pour relancer l'économie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il y aurait
un risque de rebond 하고서는 뭐 이거를 뭐 affirme 하면서 뭐 이게 le haut conseil pour le climat가 이렇게 확인해줬다, 이렇게 경고했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서는 이랬다는 것. 네. 그런데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냐 뭐 그런 건 또 아니래요. 틀린 문장은 아니고 왜냐면은 그냥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 앙 헤이스크드 후봉 자체에 이미 벌써 가정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얘기를 이 사람이 했다라는 거고 이 이제 기관이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C 뒤에 이거는 이렇게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질 경우라고 해서 가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 오공세이버걸로 끌리면 용어 문제가 있겠죠. 사실 용어 문제는 조금 번역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번역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난해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고등평이나 뭐 고등의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뭔가 국가기관 같죠. 뭐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법기구라든지 입법기구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걸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마크롱 대통령이 만든 어떤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겠지만은 자문을 해주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그냥 프랑스에 있는 뭐 기후자문위원회라든지 프랑스의 뭐 기후협의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사를 읽을 때는 단어를 찾는 사전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르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구글을 항상 옆에 끼고서 독해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죠.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니까 프랑스 사람의 프랑스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구글로 검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샷보였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선문단을 들어가 볼게요. Pendant le confinement, l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ont chuté de 30%, a indiqué Corinne Le Quéré, professeure au prestigieux Tyndall Center à l'Université East Anglia et présidente du Haut Conseil pour le climat, fondé il y a 18 mois par Emmanuel Macron pour orienter la politique du gouvernement. 네, 문장이 엄청 길었습니다. 엄청 긴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었죠. 근데 여기서 사실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셔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먼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통행금지 조치를 취한 동안에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거 30% 감소를 했고 근데 이걸 누가 말했어요? 포레 르케헤라는 이 사람이 말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요?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사에 이 사람 한 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계속. 이 사람이 누구예요? 프로페서입니다. 어느 대학의 프로페서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프레시덩트랍니다. 프레시덩트 디 오공세이 포걸르 클리마. 그래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사람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죠? 프로페서의 있고 프레시덩트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이 오공세이 포걸르 클리마 뭐 기후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사람인 거고 또 이런 대학의 무슨 센터에 근데 센터가 무슨 센터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준 거예요. 그냥 이제 설명을 모르니까 굉장히 유서 깊고 명망 높은 어떤 센터의 이제 교수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오공세이프가 클리마는 뭐예요? 지금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퐁데 일야 디주트 모아파가 이마뉴엘 마콩 18개월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창설을 했는데 뭘 하기 위해서? 오형태. 오형태라는 거는 방향을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정책을 세울 때 기후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부분이 약간 조금 애매모호했어요. 왜냐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다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감소했다고 하니까 약간 혼돈이 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볼게요.
La baisse du trafic routier, qui pèse 31% dans les émissions annuelles de la France, explique en grande partie ce fort repli. 일단 문장 구조를 보시면은 끼베스 이렇게 쉼표가 라베스 듀 트라피 고티에를 꾸며주는 거였어요.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감소를 했겠죠, 당연히. 아무도 안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교통량이 감소했는데 이 교통량이 얼마만큼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베즈라는 거는 뿌제라는 거에서 온 건데 얼마만큼 원래 무게가 나가다라는 건데 얼마만큼 차지한다는 거죠. 프랑스의 연간 이 배출량의 연간 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한다는 거죠. 교통량이. 그런데 31%나 차지하는 이 교통량이 감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스포흐블리를 설명하겠죠. 스포흐블리는 무엇인가요? 사실 그 흡블리 자체 단어도 막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흡블리도 줄어든다는 거죠.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건데 지금 이게 뭐랑 계속해서 연관을 갖는 거죠? 이게 앞에서 나왔던 슈테랑 같이 결을 같이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냥 쓰이는 단어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뭔가 흡블리를 모르고 찾아보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약간 유추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스포라고 했으니까 스라는 건 이미 나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앞에 주제가 L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가 있으니까 그거라는 것을 유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장 L'effondrement de la circulation automobile devrait compter pour 60% de la baisse totale actuelle. 일단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였어요. 뭔가 다 감소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문장이 주어인 l'effondrement de la circulation automobile하고 la baisse du trafic routier가 같은 의미인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어야 돼요. 만약에 같은 의미였다면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다시 대명사로 바꿔나 했을 거예요. 반복하는 걸 싫어하니까요. 따로 띄었었다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전체 교통량이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circulation automobile, 자동차 운행하는 거 있잖아요. 자가용 운행. 자가용 운행이 감소가 된 게 이 전체 la baisse totale actuelle 어떤 메소다를 이거는 라벨스토탈 악주의 뉴 트라피고띠에죠. 전체 교통량에서 6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량이 감소를 했는데 그 교통량 중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그런 교통량이 감소를 많이 해서 60%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것이죠. 연결고리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감소의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 보셔야 할 거는 뭐냐면은 드브레예요. 드브레. 드브와 동사의 쓰임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고급으로 중고급 넘어가면 더 이상 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기사체에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나요? 드브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드브를 한번 검색해 보면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게 1번이긴 하지만 2번, 3번, 4번 내 뜻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더 많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반드시 또 뭐뭐 하게 된다라든지 그런 의미로 쓰일 때 자주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브가 쓰인 이유는 대략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확실하지 않고 지금 자가용 감소한 게 대충 보면은 대략 60% 정도를 차지할 거라는 거죠. 전체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 estimé 된 거는 정확하게는 la baisse totale actuelle이에요. la baisse totale actuelle이 estimé à quelques 20 millions de tonnes équivalent CO2 d'ici au 11 mai.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얼마로 환산이 되냐면
요렇게 환산이 된대요. 요거는 이제 단위였어요. 단위였는데 밀리옹 즈톤 에키발랑 CO2 이산화탄소로 환산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환산을 하면은 얼만큼이 되느냐라는 이미 있는 요런 단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이산화탄소 상당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억 톤은 아니었고 2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 이라는 것이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은근히 DC5 옹스매를 놓치신 분들이 많았어요. DC5 옹스매는 지금부터 5월 11일까지라는 거죠. 네, 지금부터. 그래서 5월 11일 현재라고 할 수 없죠. 5월 11일 현재는 5월 11일 현재도 아닐 뿐더러 쓰시면서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내가 쓰면서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아,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뜻이 없을까라고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여기서는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거는 보통 근데 DC 이렇게 쓸 때 DC 아는 생략을 많이 해요. DC 아 없이 쓰거든요. 보통 이제 2050년까지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걸 쓸 때 DC 2050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라는 거를 생략해서 말을 하지만은 프랑스는 항상 써줍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아가 여기 있느냐였는데 이거를 살펴보면서 한번 그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은약들의 사용법을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써놓긴 했는데 한번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봅시다. 제가 저번에 세은떼헬이라고 했는데 세은약들이고요. 세은약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뭐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꼭 렉시기아에 들어가신 다음에 렉시코그라피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DC, 어쩌고니까 이씨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씨를 검색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뜻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읽을 필요까지는 없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알고 싶은 거죠. 어떤 문장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럴 때는 제일 쉽게 컨트롤 F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DC를 검색하시면 돼요. DC 검색했더니 60개나 있대요. 너무 많죠? DC 하고서는 아까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6개가 나오고 여기서 딱 보니까 내가 찾는 게 나오네요. DC 하고서는 괄호 안에 들어있네요. pour marquer un laps de temps. 뭔가 시간이 얼마큼 경과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partir de maintenant. 지금부터 해서. 그러니까 아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사실 생각보다 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쓰입니다. DC, le 11mai 이런 식으로요. 그거를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이해를, 요 감소의 관계를 잘 연결고리를 이해하시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그래서 다시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pour l'ensemble de l'année, pardon, le repli est déjà évalué entre 5% et 15%, soit autour de 45 millions tonnes CO2 équivalent.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연간 다 따지면은 이것도 약간 헷갈리시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 전체 올해 뭐 연간 다 따져보면은 르흐플리 다시 한번 나왔네요. 이 르흐플리는 그래서 뭐죠? 뭐가 감소했다는 거죠? 아까 자동차 감소 나왔고 뭐 전체 교통량 감소 나왔고 했는데 여기서는 르흐플리는 당연히 르흐플리 d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겠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그 온실가스 배출이 확 급격하게 감소한 것. 그거 르허플리가 그죠. 르라고 나왔죠, 지금. 앞에서도 스퍼거플리 나왔었고요. 그게 얼마로 추정이 되냐면 5%에서 15%. 그러니까 지금 경리로는 30% 감소를 했는데 이제 총 연간을 따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5에서 15%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양으로 환산했더니 CO2로 환산했더니 45 밀리언 톤 CO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르흐플리가 뭐 이 하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하락이었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기사에 논지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Mais une forte incertitude demeure, notamment sur les transports pour le second semestre et la fin progressive du confinement. 그런데 지금 뭔가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약간 불확실한 측면이 있죠. 드머의 동사는 자동사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고, 뭐가 남아있어요? 왜 불확실한 게 남아있나요? 지금 하반기에 교통량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실제로 잘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지금 격리가 5월 10일에 풀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다닐 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la fin progressive du confinement 이것도 약간 헷갈려 하셨는데 la fin du confinement에서 progressive가 추가되는 거죠. 지금 이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는 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학교는 대학교를 제외한 뭐 고등학교, 중학교는 가게 해주고 그런데 뭐 레스토랑은 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점진적으로 해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인포크트 앙섹티튜드가 남아 있다라는 고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봤고 이제 두 번째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영상을 새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